안녕하세요. 임용시험의 합격 전략에 대한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첫 번째 시간으로 과연 합격 전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경쟁률의 변화를 보면 최근에 경쟁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018년 시행된 시험에서는 20대 1의 경쟁률이 2022년 시행된 시험에서 8대 1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모집 인원은 늘었는데 응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경쟁률이 많이 떨어졌어요. 모집 인원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시 인원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임용시험의 합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장수생이라고 말하는 임용시험을 오래 준비하신 분들이 많이 포기했기 때문에 응시 인원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렇다면 2023년에 시행하는 시험에서도 지금의 추세를 이어서 경쟁률이 더 떨어질까요? 물론 임용을 준비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경쟁률이 떨어지는 게 아무래도 좋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기대하기 힘이 들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과거의 예를 보면 지금처럼 경제가 좋지 않을 때는 선생님이란 직업에 장점이 부각되기 때문에 응시 인원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어요. 또 정부의 재정이 나빠지면 모집 인원이 줄 수도 있죠. 따라서 다음 시험에서도 경쟁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힘이 들 수 있어요. 오히려 반대로 경쟁률이 올라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쟁률을 약 10대 1 정도의 경쟁률을 예상하고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대 1의 시험에서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단순하고 순진하게 생각할 수는 없어요. 전략을 잘 짜서 열심히 공부해도 합격하기 어려운 게 우리 임용시험이에요. 더 근본적으로 이렇게 공부하면 붙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합격 전략이 존재하기는 할까요? 이 전략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조차 절대 간단하지 않은 시험이 임용시험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총 4번에 걸쳐서 합격 전략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첫 번째 시간으로 합격 전략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 개요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어요. 다음에 2번의 강의에 걸쳐서 기입형 계산 연습을 어떻게 할지, 서술형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겠어요. 부제가 붙어있죠? 합격 전략의 필요 조건. 합격 전략에는 충분 조건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필요 조건만이 있을 뿐이죠. 의미가 무엇이죠?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준비하지 않으면 합격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4번째는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생각이 돼요. 수학이 아닌 시험으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둬야 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도록 또 준비를 해둬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볼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경쟁자 사이에 수학 실력의 차이가 얼마나 날까요?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물론 개 중에는 수학을 월등히 잘하는 몇 분이 계세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경쟁자가 아니에요. 제외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준비가 덜 된 분도 있겠죠. 하지만 역시 그 사람들도 경쟁자가 아니죠. 여러분과 실제 경쟁하는 분들은 여러분하고 수학 실력이 거의 비슷해요. 차이가 거의 없어요. 수학이라는 학문이 그래요. 특징이 그래요. 월등히 잘할 수 있는 몇 사람 빼고는 다 비슷하게 되는 게 수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점수 차이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합격해야 되죠. 수학이 실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수학으로 점수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다른 무엇인가라도 점수 차이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된다는 의미예요. 이게 나중에 모의고사반의 핵심적인 준비사항이 돼요. 보이지 않는 손은 채점하는 사람의 선택이에요. 누가 점수를 주죠? 채점하는 사람이 선택해야 점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잘 풀었다고 아무리 잘 생각해도 채점자가 점수를 안 주면 점수가 없어요. 나는 잘 못 푼 것 같아요. 긴가민가해요. 그래도 채점자가 점수를 주면 점수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작성한 답안을 채점자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채점자의 관점에서 점수를 주기 편한 것,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답안지를 작성해야 돼요. 이런 연습도 여러분이 미리 해둬야 되고 역시 모의고사반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연습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돼요. 그래서 이 4번째는 어쩌면 따로 특강을 만들지 않고 모의고사반의 오리엔테이션, 모의고사반을 진행하면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어요.
이 4개의 특강 중에서 지금 보시는 첫 번째 강의는 공개 강의로 공개를 하지만 나머지 3개의 강의는 제 수강생에게만 공개하고 비공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제 수강생이 많이 합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머지 3개 강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강의의 주제인 합격 전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첫 번째 특강은 두루뭉실한 강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특강, 기입형 계산 연습, 서술형 답안 작성에서는 제가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렇다,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것을 제시해 드릴 텐데 이 첫 번째 특강에서는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10대 1이란 경쟁률 때문에 그렇죠. 10대 1의 시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10명의 시험 보면 무조건 9명은 떨어져요. 1명만 묻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전략은 없죠.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합격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갖춰야 될 조건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건 인정하고 강의를 수강해 주셔야 돼요. 앞으로 다룰 내용을 미리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합격 전략에서 목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목표가 플러스 1점이다. 이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우리는 임용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죠. 그런데 이 수학과 시험이 상반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선택한 걸 어떻게 집중해서 완성할 것이냐.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주제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할 것인지, 선택한 걸 어떻게 유지하고 만들어 나갈 것인지, 또 버린 것, 선택하지 않은 건 어떻게 버릴 것인지,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이야기가 앞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주제가 되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0대 1의 시험에서 100% 합격을 보장할 수 있는 전략이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합격 전략이란 무엇인지 이 의미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죠. 합격 전략이란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에요. 가능성을 100% 보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너무나 당연하게 개인이 처한 상황과 특성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져야 돼요. 각각의 개인마다 수학 실력이 다르죠. 좋아하는 과목, 싫어하는 과목이 달라요. 수학적인 재능도 달라요. 그런데 같은 방법으로 공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다 방법이 달라야 돼요. 결국 나한테 맞는 전략을 내가 찾아야 돼요. 제가 설명드리는 건 여러분에게 맞는 전략을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지 이런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에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짰어요. 이게 고정되면 또 안 되죠. 왜일까요? 한 달 후에 여러분 실력이 변해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변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한 달 전에 세운 계획을 한 달 후에도 밀고 나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해가면서 상황에 맞춰서 또 변화해야 돼요. 이게 합격 전략이 갖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표현한 합격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애매해요. 제가 조금 전에 두루뭉실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 표현들이 되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합격 전략은 구체적인 무엇인가가 필요해요. 이런 애매한 표현으로 합격 전략을 짤 수가 없죠. 전략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표현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잘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목표가 정확히 설정이 되면 전략을 짤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우리의 목표는 합격이에요. 하지만 합격이 목표다? 이것도 애매하죠. 합격이 목표,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를 하는 것이 합격 전략인데 목표를 합격이라고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추구할 목표를 구체적으로 잘 정해야 되는 것이 합격 전략의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다음 문장이 참인지를 생각해 보겠어요. 임용시험 문제가 쉬워지면 임용시험 준비가 쉬워질까요? 실제로 과거의 예를 보면
문제가 쉽게 출제되면 나도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내년에 시험 봐야지 하고 경쟁자가 늘어나고요. 어렵게 출제되면 나 이런 문제 못 풀어. 포기할 거야 하고 경쟁자가 줄어드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이건 3이 아니죠.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는 시험에는 두 종류의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합격자 수에는 제한이 없어요. 오직 커트라인만으로 결정되는 시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들은 커트라인만 넘기면 합격이 되는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에서 경쟁률은 의미가 없죠. 절대평가고요. 문제가 쉬워지면 당연히 커트라인 넘기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합격이 쉬워져요. 두 번째 유형은 커트라인이 없어요. 합격자의 수가 결정이 되어 있는 시험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임용시험이 그렇죠. 이런 시험은 경쟁률이 난이도의 척도예요. 1대1 시험과 100대1 시험 완전히 다르죠. 상대평가고요. 문제가 쉬워지면 실력 차이가 무의미해져요. 문제가 쉬우면 대충 공부한 사람도 시험을 잘 봐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당연히 시험 잘 보죠. 그런데 문제는 둘 다 시험을 잘 보기 때문에 실력 차이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문제가 쉬워질 때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시험을 아무리 잘 본다고 해서 합격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내가 시험을 잘 봤다, 문제가 쉬웠다는 의미가 되고 경쟁자들도 점수가 좋다는 뜻이에요. 내가 80점을 받았어요? 좋아할 수 없어요. 경쟁자들이 85점이면 난 떨어져요. 내가 60점 받았어요?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자들이 55점이면 나는 붙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임용시험이에요.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이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문제가 쉽다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어도 경쟁자를 앞서기가 힘든 거예요. 왜? 문제가 쉬우면 경쟁자들이 다 시험을 잘 보거든요. 자, 이 생각으로 우리가 목표를 결정을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합격 전략의 핵심인 우리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을 해봅시다. 물론 우리의 최종 목표는 합격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임용시험에서 만점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필요 없어요. 합격만 하면 돼요. 1등 해야 될까요? 1등 해봐야 좋은 거 있나요? 없어요. 합격만 하면 돼요. 만점을 받거나 1등 하는 것이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합격을 위해서 목표 점수를 세워야 될까요? 난 80점이 목표야. 이렇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내가 80점을 받았다고 해서 합격을 보장하지를 못해요. 경쟁자들의 점수가 중요하죠. 따라서 단순하게 몇 점을 목표로 공부한다? 이건 절대로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가 쉬우면 80점 받을 수 있어요. 어려우면 80점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이런 것들을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할 수는 없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목표가 될 것이냐?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플러스 1점이 우리의 구체적인 목표예요. 플러스 1점의 의미는 경쟁자보다 1점 더 받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합격 전략의 핵심이 돼요. 경쟁자보다 10점을 앞설 필요 없어요. 1점만 앞서면 돼요. 그러면 합격을 하는 거니까. 그동안 임용시험 제도가 많이 변했어요. 하지만 시험 제도가 어떻게 변하든 관심 없어요. 문제가 쉽게 출제될 수 있고 어렵게 출제될 수 있어요. 그것도 관심 없어요. 내가 중요한 건 경쟁자보다 1점만 앞서면 된다. 이게 우리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수학을 열심히 공부한다? 절대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경쟁자보다 1점을 앞서는 것이 목표다. 이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인 플러스 1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정하기 위해서 경쟁자들이 열심히 공부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만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경쟁자들은 여러분 못지않게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단순하게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경쟁자를 앞설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은 무의미한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경쟁자보다 1점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아주 힘든 목표란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경쟁자보다 1점을 앞서기 위해서 수학의 대부분의 주제에서는 경쟁자보다 앞서지는 못해도 최소한 뒤처지지는 말아야 돼요. 많이 뒤처지면 내가 역전할 기회가 없죠. 다시 말해서 약점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런데 수학이기 때문에 약점을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수학의 모든 분야를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나의 약점이 존재하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약점인 부분에서 많이 뒤처지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돼요. 그래서 나의 약점 부분에서 경쟁자에게 많이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전략이 필요해요. 이런 전략은 개인에 따라 다르죠. 왜? 모두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경쟁자도 장점이 있겠지만 약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점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인정합시다. 나의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약점 부분에서 많이 뒤떨어지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려워서 여긴 공부 안 할 거야 버리고 싶어. 그런 주제가 있어요. 그런 주제를 버릴 때 굉장히 중요해요. 버릴 때 잘 버려야 돼요. 이 잘 버린단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이걸 이해해서 이걸 잘 버리는 연습을 해둬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것들은 저랑 수업을 같이 공부하면서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 돼요. 자, 또 하나 이제 내가 뒤처지지 않았어요? 어디선가 역전을 해야 되죠. 경쟁자를 앞설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있어야 돼요. 앞서기 위해서 뭔가 나의 무기가 있어야 앞설 수 있죠. 경쟁자보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야 앞설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경쟁자가 어려워하는 주제에서 내가 앞설 수 있는데 경쟁자가 잘하는 주제에서는 내가 앞서기 힘들어요. 경쟁자의 약점이 나의 강점이 될 때 앞설 수 있는데 경쟁자의 약점이란 얘기는 어려운 주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약점이 있겠죠. 그 어려운 주제가 나의 강점이 될 수 있겠느냐? 장담하기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나만의 무기를, 경쟁자보다 앞설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걸 미리 연구해 둬야 돼요. 이 연구가 없으면 경쟁자를 앞설 수가 없어요.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한다?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으로 전략을 짜는 건 무의미할 수 있어요. 상대적인 전략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경쟁자의 전략이 이렇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전략을 이용해서 경쟁자를 앞설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 수 있죠. 경쟁자의 약점이 무엇인지, 여러분 경쟁자들이 이런 주제는 잘하고 이런 주제는 못한다. 이런 걸 알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죠. 이런 게 정보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유리한 건 사실이에요. 다음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죠. 다음 문장이 참일까요? 수학 실력이 좋으면 임용시험의 전공 점수가 좋다. 과연 참이 될까요? 또 다른 질문 던질까요? 다음 두 문장이 동치인지 생각을 해보죠. 내가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임용시험 전공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 이 두 개가 동치일까요? 자, 이 두 개의 질문 모두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수학 실력은 굉장히 좋은 거 알고 있는데 이상하게 임용시험에 불합격하는 분들이 있어요. 수학 실력이 좋으면 임용 점수가 좋다면 그분들 당연히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자, 두 번째, 수학을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서 임용시험 준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어요. 지금 바로 제가 올해 수능에 수학시험을 본다면 점수가 좋을까요? 고3 수험생과 저의 수학 실력을 비교하면 제가 섭섭하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수학 실력이 좋아요. 그런데 제가 수능 준비를 하지 않고 지금 바로 수능을 봤다면 분명히 점수는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부족한 게 확실해요. 시간이 모자라서 문제를 다 풀지 못할 거기 때문에 고득점을 기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수학 실력은 좋지만 시험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수학 실력과 시험 점수는 정비례하지 않아요. 수학 실력이 좋아도 시험 공부를 해야, 그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해야 점수가 좋을 수 있죠. 임용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만 준비한다면 저는 고득점을 노릴 수 있어요. 한 일주일이면 충분할 거예요. 일주일만 시간을 준다면 수능을 보면 굉장히 잘 볼 자신이 있어요. 자, 왜 그렇죠? 제 수학 실력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그래요.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수학 실력이 좋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시간만 주더라도 시험 공부를 해서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어요. 임용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임용시험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점수가 좋지 못해요.
여러분 대학교 선생님들 지금 당장 임용시험 문제를 주고 시험 보세요. 그럼 거의 대부분 떨어질 거예요. 그분들 수학 실력이 여러분보다 좋아요. 당연하죠. 그렇지만 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 시험 본다면 합격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 임용시험이에요. 이제 우리는 수학과 시험의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또 다른 생각을 해보죠. 어쩌면 조금 전의 생각이랑 반대가 되는 생각일지도 몰라요.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면 답안지가 조금 많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임용시험에서는 출제할 가능성이 적어지죠. 왜냐하면 임용시험 답안지가 좁기 때문에 답안지가 길어지는 문제는 출제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렇다면 수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리지만 시험의 관점으로 본다면 공부하지 않는 게 더 합리적인 전략일 수 있어요. 왜 출제되지 않는 걸 뭐하러 공부해요? 이게 분명히 합리적이죠. 시험과 수학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되는 생각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은 경쟁자보다 1점을 앞서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경쟁자의 약점이 되는 주제에서 나의 강점이 드러나야 돼요. 이렇게 경쟁자들이 이거 출제되지 않을 거야 하고 공부하지 않은 주제에서 만에 하나 확률은 아주 낮지만 출제가 된다면 내가 여기서 점수를 1, 2점만 받을 수 있어도 경쟁자를 앞서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주제를 버리면 또 안 돼요. 경쟁자를 앞서기 위해서는 출제 가능성이 낮은 주제라도 모험을 해서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선택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딜레마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선택이죠. 제가 선택할 수는 없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수학과 시험이 일치하지 않는 건 확실하죠. 수학과 시험이 일치하지 않는 예를 또 하나 보도록 하겠어요. 수학의 정리는 범용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범용적이다? 모든 경우에 다 쓸 수 있어야 돼요. 특별한 경우에만 쓸 수 있는 방법은 수학의 정리라고 부르지 않죠. 그런데 임용시험 문제는 특별한 경우로 제한이 돼서 출제가 돼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형대 수학의 정리들은 차원에 상관없이 3차원이든 100차원이든 1000차원이든 차원에 상관없이 다 적용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임용시험에서는 오행오열짜리 고유다항식 고유값 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을까요? 안 나와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거의 대부분 2행 2열짜리 행렬만 다루고 있어요. 3행 3열도 거의 없어요. 자, 또 다른 예를 볼까요? 대수학의 나눗셈 알고리즘, 숫자의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임용시험에서 이 정도 크기의 숫자에 대해서 나눗셈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문제가 출제될까요? 출제되지 않아요. 기껏해야 두세 자리 숫자만 다루고 있어요. 복수해석학, 유수계산은 극의 차수에 상관없이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임용시험에서 7중국의 유수계산 나올까요? 안 나와요. 이게 수학과 시험의 차이예요. 자, 이게 또 다음에 설명드릴 2강, 계산 연습에 대한 주제이기도 해요. 기본 이론반에서는 범용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배워요. 어떤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있지만 임용시험에서는 그런 문제는 출제 안 돼요. 특별한 경우만 제한해서 출제가 돼요. 그렇다면 임용시험의 계산 연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수학에서 배우는 정석적인 방법으로 계산을 열심히 한다? 이게 계산 연습일까요? 아니죠. 정석적인 방법은 어떤 문제가 출제돼도 풀 수 있도록 범용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임용시험에서는 특수한 경우만 출제가 되기 때문에 범용적인 방법 필요 없어요. 정석적인 방법 필요 없이 특별한 경우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임용시험에선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이게 다음 강의에서 우리가 준비할 주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주제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임용시험을 준비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어요. 제가 수학의 덫이라고 부르는 함정이에요. 이 수학의 덫은 수학을 잘하는 분들이 많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임용시험은 경시대회가 아니에요. 임용시험과 경시대회 차이가 뭐죠? 경시대회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출제해서 1, 2, 3등을 골라내는 시험이에요. 쉬운 문제 출제 안 돼요.
임용시험은 아주 어려운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어려운 문제만 출제되면 과락으로 다 떨어져 버릴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1, 2, 3등을 뽑는 시험이 아니죠. 합격만 하면 되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임용시험 준비하듯이 수학을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를 찾아서 문제를 풀어요. 임용시험에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경시대회를 준비하는 공부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학은 공부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주의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 절대 풀지 마라? 그건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도 풀어봐야 돼요. 임용시험 문제가 모두 다 쉬운 건 아니죠. 어려운 문제가 한두 문제 끼어 있어요. 그런 문제에서 역전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도 풀어보긴 해야 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임용시험을 위한 공부하고 학문을 위한 공부가 달라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시험 준비를 위한 공부를 해야 되지 수학을 위한 공부는 불필요하다.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수학자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수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항상 강의를 시작할 때는 올해는 절대 수학이 아닌 시험으로 강의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강의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조금씩 수학으로 가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목표와 수단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임용시험의 합격이지 전공 수학을 공부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수단으로 임용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경쟁자보다 1점을 더 받기 위해서 그 수단으로 전공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지 절대로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임용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수학의 덫이 열심히 공부하는 경쟁자의 약점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합시다.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여러분은 빠지지 말고 경쟁자가 빠져준다면 우리는 고마운 일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은 굉장히 많은 선택을 해야 돼요. 굉장히 많은 딜레마에 빠져서 둘 중에 무엇인가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나한테 가장 유리할지 여러분이 잘 판단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첫 번째는 수학과 시험의 차이예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임용시험을 위한 공부와 학문을 위한 공부가 달라요. 반드시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수학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배제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죠? 제가 수능을 볼 때 일주일만 시간 주면 고득점을 누릴 수 있어요. 왜? 수학 실력이 좋으니까. 임용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수학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분명히 유리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임용시험을 위한 공부와 수학을 위한 공부는 또 별개의 것이다.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두 개가 상반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해야 돼요. 분명히 모순이에요. 이 모순의 생각 사이에서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런데 이 선택이 한 번 선택이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제마다 어떤 주제는 시험 공부를 하자. 이거 버릴 거야.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어떤 주제에서는 수학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유리하니까 일반적으로 공부할 거야. 이런 주제마다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런 선택은 여러분 몫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딜레마가 있어요. 시험으로서 합리적인 선택과 과감한 선택. 아까 말했죠? 출제 가능성이 낮은 주제가 있어요. 공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출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는 것이 시험으로서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어딘가에서 경쟁자를 앞설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자, 출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경쟁자들이 공부하지 않아요. 아주 확률은 낮지만 만에 하나 출제가 된다면 내가 여기서 점수를 역전할 수 있는 주제가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공부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과감하게 나의 무기를 만들려고 선택을 할 것이냐, 이렇게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은 제가 해드릴 수 없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분명히 출제 가능성은 낮은 거 확실해요. 그렇지만 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면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출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는 안 돼요.
이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선택해서 공부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안 돼요. 왜? 출제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무기를 만들 때도 잘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두셔야 되는 게 임용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수학 실력이 합격을 보장하지 않지만 수학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유리할 것이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수학이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어요. 모든 주제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준비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돼요. 어떤 주제는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어떤 주제는 버리는 주제고 버릴 때 어떻게 버릴지 이런 선택들을 해야 돼요. 이런 많은 선택을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주제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 주제를 너무 적게 선택하면 안 되죠. 점수가 좋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너무 많은 부분을 선택해버리면 시간이 모자라서 제대로 공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한 주제를 잘 집중을 해서 거기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점수를 받아야죠. 내가 A란 주제를 선택해서 공부했어요. 문제가 출제됐어요. 내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무슨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선택한 주제는 집중을 잘해서 반드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하는 주제가 돼야 돼요. 이 두 개가 균형이 맞아야 돼요. 이런 선택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제가 두루뭉실하다고 말하는 건 제가 선택해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선택은 여러분 몫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생각이 있어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선택하지 않은 부분은 나의 약점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히 포기한다? 그런 부분은 아닌 거예요. 버릴 때 잘 버려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선택하지 않은 부분에서 만에 하나 출제가 됐어요. 4점짜리 문제가 출제됐는데 경쟁자는 4점을 받고 나 0점이에요. 4점 차이가 났어요. 어디서 역전할 거예요? 4점을 역전하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자, 따라서 선택하지 않은 부분, 내가 버리는 부분을 어떻게 버릴 것이냐, 만에 하나 거기서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서든 내가 1점이라도 받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놔야 돼요. 나의 무기는 아니지만 나의 약점을 커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는 게 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합격 전략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면서 첨삭을 하게 되면서 제가 어떻게 버릴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 때 들으면 조금 늦기는 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일찍 설명할 수 있도록 집중관리반을 개설해서 그런 데서 다뤄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또 있어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수학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시험으로 접근할 것인가? 지금 당장은 설명을 해드릴 수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택이 돼요. 어떤 문제는 수학적으로 내가 전혀 몰라도 문제를 풀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시험의 관점으로 답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경시대의 문제라면 답이 결정되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임용시험 문제는 답이 결정되어 있어요. 답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나는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되죠. 이제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패턴의 중요성을 설명드리겠어요. 제 기본이론반 문제풀이반을 보시다 보면 제가 패턴을 많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의미를 생각을 해보겠어요. 내가 선택한 부분을 집중해서 문제를 풀 때도 패턴이 중요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분에서 버릴 때도 패턴이 중요해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죠. 내가 전략적으로 어떤 주제를 선택했어요? 집중을 해서 공부했어요. 무슨 의미죠? 거기서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나는 경쟁자보다 더 빨리 풀 수 있고 점수도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그런데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패턴을 미리 만들어두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할 거야. 만들어버리면 경쟁자보다 빠르게 풀 수 있고 점수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이 패턴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만들어드리는 패턴, 그것도 기억해야 되지만 제가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라도 여러분이 자꾸 만드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또 있어요. 선택하지 않은 부분, 내가 버리는 부분이에요. 거기서도 잘 버리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잘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패턴을 만들어서 내가 잘 모르는 주제예요. 여기서 문제가 나온다면 난 이렇게 쓰고 말 거야. 딱 이렇게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점수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난 이렇게만 쓰고 말 거야. 백지는 아니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는 거죠. 그래서 선택한 주제든지 선택하지 않은 주제든지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패턴을 여러분이 만들어 두셔야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상당히 많은 패턴을 만들어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왜? 제가 만들어 드리는 패턴은 범용적인 패턴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만든 패턴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패턴을 만들어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 특강이 애매한 이유는 제가 결정을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지만 그 선택을 제가 할 수 없고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없고 두루뭉실하다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건 여러분이 느끼셔야 되고 잘 선택을 해주시기 바라겠어요. 이제 앞으로 어떤 강의를 할지 설명을 드리겠어요. 두 번째 특강에서는 합격 전략의 필요 조건 기입형 계산 연습을 다룬다고 했죠. 기입형 계산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푸는 것이 핵심이에요. 정확한 건 당연히 해야 되고요. 빨리 풀어야 돼요. 임용 시험은 시간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서 계산 문제를 풀 때 빠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특히나 전공 A는 전공 B보다 문제가 좀 더 많거든요. 시간 관리가 핵심이에요. 자, 따라서 기입형 계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 준비를 해둬야 돼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계산 연습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아까 말했지만 수학의 범용적인 정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에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 맞춰서 문제풀이 방법을 익혀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연습을 해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기입형은 풀이 과정을 쓸 필요가 없죠. 답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특히나 더 중요한 생각이 되겠어요. 다음에 세 번째 특강, 서술형 답안 작성이 아주 중요한 특강이 될 거예요. 서술형 문제의 특징이 뭐죠? 감점과 부분 점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감점과 부분 점수의 기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연하게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없겠죠. 수학적으로 굉장히 잘 쓴 답안도 감점을 당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내가 잘 모르는 문제라 하더라도 내가 채점 기준만 이해할 수 있으면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4점 다 받지 못할 수 있어요. 1, 2점 정도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1, 2점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되죠? 합격자하고 불합격자의 점수 차이가 크질 않아요. 임용시험은. 굉장히 좁은 점수대에 모여있기 때문에 아주 약간의 차이로 합격을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1, 2점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자, 무엇을 잘 이해해야 돼요? 채점 기준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아는 문제는 절대 감점당하지 말고 모르는 문제에서는 최대한 부분 점수를 받아내는 것이 임용시험 합격 전략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채점 기준을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번째 특강에서는 조금 오래된 옛날 문제이긴 하지만 제가 실제의 채점 기준표를 갖고 있거든요. 실제 채점 기준표를 보면서 임용시험 채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채점 기준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답안지하고 강의 노트의 차이, 답안지하고 연습장의 차이 이런 것들도 세 번째 특강에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네 번째 특강의 주제, 수학이 아닌 시험으로 접근하기. 이건 설명이 상당히 힘들다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모의고사반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조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시험이기 때문에 답이 결정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냥 수학 문제라면 그렇지 않은데 임용시험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있다면 수학이 아닌 시험의 관점으로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거는 설명은 좀 쉬워요. 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의 점수는 채점을 하는 사람들의 판단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이 채점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의 답안지를 볼 것인지를 미리 생각을 해두는 것이에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까요? 채점하는 사람들의 수학 실력이 좋을까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답안을 수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좋을 것이냐? 절대 아니에요.
이미 작년, 재작년, 예년에 합격하신 분들이긴 해요. 하지만 1년 이상 전공 수학을 놓으신 분들이 채점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의 수학 실력은 안 좋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직 채점 기준표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답안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수학적인 관점으로 여러분 답안지를 판단할 수 없어요. 자, 따라서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여러분들이 채점하는 사람들 완벽하다고 믿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계속 실수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필연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실수가 나의 점수를 올려주는 실수를 한다면 굉장히 반가운 일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내 점수를 깎는 실수를 하면 이건 난 치명적인 거예요. 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그 채점하는 사람들의 실수가 나한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 그 확률을 높일 것인가? 이걸 미리 연습을 해두고 생각을 해두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말은 굉장히 쉽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실행에 옮기는 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제가 이 네 번째 특강의 주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합격 전략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첫 번째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결론을 내드릴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두루뭉실하게 끝날 수밖에 없지만 아주 중요한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를 기억합시다. 우리의 목표는 경쟁자보다 1점을 앞서기. 그러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주제에서는 경쟁자한테 뒤떨어지지 않는 전략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나만의 무기를 만들어서 결정적인 부분에서 역전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드는 전략을 여러분이 잘 채워야 돼요. 이때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선택하고 어떤 주제를 버릴 것인지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선택과 집중은 여러분의 몫이다. 이렇게